통합과 경계 하니까 딱 두 가지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가디슈 현정화가 주인공인 영화 코리아. 막 기도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딱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전신주가 쫙 있습니다. 전기가 남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보여지지 않는 시니즈 뒷면에는 더 열악하다는 겁니다.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의 고민들이 그분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같은 고민거리다. 네, 두 강 박사님, 네, 공교롭게 오늘 또 우리 강의를 하십니다. 강 박사님이시네요. 두 강 박사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두 분의 강의가 또 우리 같은 비슷한 현장에서 보신 걸 이야기하지만 관점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북한을 바라보는 또 우리 안에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우리가 오늘 함께 강의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패널분이 갖고 가신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내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먼저 예술문화 전문가이신 주명신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전 개성공단 관리에서 근무하셨던 홍승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시민 패널분들도 모셨습니다. 네, 가수이자 방송인이신 유현주님, 네, 오셨고요. 그 다음에 MBC 기상 캐스터이신 최아린님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남북은 통합의 대상인가? 아니면 경계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계신 또 발표자분들, 또 패널분들하고 같이 또 본인의 연구하시는 부분, 또 일하시는 부분, 또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통합과 경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주원 박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많은 책들도 내시고 또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의 논의를 좀 나름대로의 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떠오르는 건 전문가적인 느낌보다 앞부분에 영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통합과 경계 하니까 딱 두 가지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가디슈 영화에 보면 마치 깻잎 장면을 보면서 서로 경계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막 그런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현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사로 계셨던 분은 사실은 사이좋게 지냈다. 깻잎이 아니고 김치도 담아 먹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2020년대에 만든 영화에서는 경계의 대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통합? 그럼 원코리아인가? 현정화가 주인공인 영화 코리아. 그 모습엔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통합을 하고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근데 공교롭게 두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시기는 똑같습니다. 91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는 거죠. 91년에 있었던 탁구 시합은 벌써 나온 지 한 10년 된 영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고 2020년대에 만들어진 모가디슈는 똑같은 시기였는데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영화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합과 경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었을 경우에 저는 만남이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늘 저는 애증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증관계가 쌓여야지만 뭔가 이야기 될 건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면들이 한반도 내에서만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만 한반도 밖에서는 지난 30년 넘게 만나왔다라는 거. 그 만남을 통해서 배워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홍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해외에서 북경에서 경험하신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경험하고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만남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하여튼 의미 있는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1991년 각각 1월 달과 4월 달에 벌어진 스토리인데 여기까지 다 기억하시네. 근데 그 하나는 열차가 2011년에 나고 21년에 나왔는데 10년 차이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놨다. 예. 예,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홍 박사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거기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 또 많은 또 북한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돌아오셨거나 그때 또 관점에 또 변화가 있었다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금 강주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너무 이거다 한 게 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다 한 게 만남에 대한 공부. 만남에 대한 공부입니다. 진짜 이게 처음에 그 이제 북한의 그 군사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뭐 방법 교육이라는 걸 봤는데 하지 말랍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초상위장을 가리키면서 배지를 초상위장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라. 그다음에 뭐 거지 뭐 이런 표현 쓰지 마라. 다 마라 하니까 와 저기 들어가면은 정말 큰일 나나 보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앞에서 접촉과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엄청난 편견과 그런 주의사항으로 딱 들어갔는데 정말 저는 종교가 있다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제 이제 딱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전신주가 쫙 있습니다. 전기가 남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주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딱 없어져요. 그리고 산이 살짝 좀 작아지는 느낌? 예, 풀이 적고 나무가 없어가지고 예, 색깔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딱 넘어가면은 전신주가 이게 약간 하늘색 빛나는 회색, 약간 하얀색이었다가 따라락 하다 갑자기 그냥 철색깔로 바뀝니다. 거기부터거든요. 철문 큰 게 열리면서 들어왔다. 이제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하는데 저만 그런 거죠. 들어가면 이제 남이 중요하고 북이 중요한 게 오늘 뭘 해야 되고 누가 담당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막상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고 혼자서 막 주의하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딱 가면은 이제 저희 왜 이번에 폭파된 건물 뒤에 유리 와르르 깨지는 건물이 사무실이거든요. 그 13층에 거기 연락사무소 뒤에 이제 관리원 그 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에 CU가 있거든요. 야, CU가 있다. CU부터 들어가 봤는데 북측 직원들이 CU 유니폼을 입고 딱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CU에 우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괜히 물어보는 거 우유는 어디 있습니까? 콜라는 어디 있습니까? 막 한심한 사람 보겠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작업은 아니고 처음 보니까 CU 옷을 입은 북측 사람 처음 보니까 근데 이제 북측 사람들이 기억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어디 있습니다, 뭐 얼마입니다 다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시작이 된 거죠. 지내다 보니까 뭐 친한 사람도 생기고 싸우는 사람도 물론 생기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남측이냐 북측이냐 보다 중요한 게 나랑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북측 사람도 코드 맞는 사람이 있고요 남측 사람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는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는 좋아지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대놓고는 못 그러고 북측하고는 우리끼리는 좋은 관계가 있어도 또 너무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게 서로 조심을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부와 내부의 어떤 괴리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경험을 하고 나와서 이제 북한 뉴스를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요. 당국은 저러면 안 되지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 동료들 그 다음에 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입이 되는 거죠. 와, 고생할 텐데 이렇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뭐 시장도 안 좋다 그러고 돈주들까지 요새 최근 뉴스 보면 돈주들까지 힘들다는데 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같이 드는 거죠. 저는 또 반대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북한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남한 관광객들을 이렇게 이거
증명서를 확인하는 그 초소의 소소장 출신 분이 탈북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또 한 3개월, 6개월 빡세게 그 교육을 받고 그 저기 적병 지역에 초소로 나간답니다. 근데 교육 받은 것 중에 남한 관광객으로 위장해가지고 간첩들이 스며들어와서 우리 사유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악랄한 책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저게 쉽게 접근하는 게 먹을 것을 주거나 뭐 장갑을 주거나 이런데 그런 물건들을 함부로 먹거나 하면 안 된다. 방사선 물질이 묻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죽지 않고 서서히 죽게 만든다라고 해서 정말 바짝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어르신께서 남한 관광객인데 이렇게 증명서를 본 다음에 뭐 뒤로 뭐 이렇게 물러나서 오는데 그분이 아이고 고생하는구만 하면서 이거 초콜릿인데 이게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딱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교육을 했는데 초콜릿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먹고는 싶은데 왠지 방사선 물질이 묻은 거 같아. 자, 껍데기 벗겨봐라 해서 그 자리에서 딱 벗겼답니다. 벗겼는데 역시나 방사선 물질이 묻혀있구나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은박지에 쌓여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야, 그딴 거 우리한테 왜 주나? 아, 이거 정말 달콤한 건데 맛있는 건데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느냐. 지금 그때도 가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뜯어가지고 한 입만 먹고 가져오라 했답니다. 먹고는 싶으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 어르신께서 뜯어가지고 한 움큼을 뚝 뜯어가지고 자, 내가 먹고 안 죽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본인이 먹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걸 받아가서 몰래 먹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그 교육은 뒤로 하고 계속 관광객들은 뭘 줄까? 그 사람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 오히려 안 주게 되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정말 그 무섭게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할수록 정이 들고 그리움이 생기고 그 직접 접촉한 사람들만큼은 아 남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도 북쪽 그 관계자분들에 대한 그림이 좋은 생각이 갖게 되듯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경험이 남한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1980년대 이제 북조에서 고위급이 왔을 때 백화점에 어딘가 갔는데 아이 하나가 한국 아이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뿔 달리는 사람 어디 있는가 막 찾아다녔다. 그런 게 그게 뉴스화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의 북한에 대한 교육이 약간 바뀌는 막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있으니까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중에 보면 신의주 단둥 쪽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도시하게 되면 신의주거든요. 신의주가 잘 보여져 있고 또 평양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평양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가서 평양을 볼 수 있고 방송에서도 평양만 나오고 신의주가 나옵니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보여지지 않는 신의주 뒷면에는 더 열악하다는 겁니다. 항상 보여지는 데는 정말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똑같죠 뭐 한국의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타워팰리스 바로 옆에 보면 구룡동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 거죠. 우리 주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또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던 그 교육자로서 이제 200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1년에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좋아요, 솔직히. 나만이 좋고 자유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상대적이고 절대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은 평민들은 비행기 죽어도 못 타거든요. 예, 택시 못 타보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농촌에 가면. 근데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요. 자유가 여행의 자유, 뭐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건 뭐 더 말할 것 없이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두 이제 강 교수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통합이냐 지금 그 경계 대상이냐 보는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을 통합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저쪽에서는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핵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거 경계의 대상으로만 너무 보게 되면 통합이 안 돼서 우리 영원히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합의 대상이 확실하다. 북한의 그 2천만 불쌍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통합의 대상이 확실하고 북한의 김정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 극소수의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한 그 경계의 태세로 유지하고 그 통합의 비율을 플러스를 올리겠느냐
경계의 프로스로 올리겠는가 하는 요 문제가 이제 단지 이제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적절히 배합해서 잘 하면은 그 북한에 대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달라지는 탈북 정책도 있겠지만은 먼저 온 탈북인 이제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고맙죠. 탈북자들은 탈북자가 한번 해봐라.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탈북민들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여기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한반도 정세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또 불안함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남북의 또 다른 점과 또 같은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두 분의 발표자, 또 공교롭겠다 두 분 다 강 박사님께서 또 예, 이렇게 강씨가 흔하지 않은데 같은 강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강씨가 흔하지 않으신데 또 현장에서 또 이론도 탁월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사진기를 들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혹은 또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촬영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또 연구도 하시는 또 강 박사님 강의를 들었고요. 또 그 강의와 함께 우리 여러 문제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 또 문화적 상위성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우리 패널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거의 시간이 맞춰져 가는데 각자의 좀 오늘 느낌들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평화 통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남북 교류, 또 평화가 또 공존이 돼야 되겠고, 근데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북핵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국 내에 또 북한 인권 문제, 그러니까 한국 내가 북한 안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한국 내에서의 뭐 탈북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이제 그 국제 정세 문제가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매듭이 좀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개인 단위로 풀기는 어렵지만 또 분명히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간절한 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것들 의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목소리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향후 과제에서 우리 여러 가지 통일 준비나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대 담론 얘기는 좀 지금은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정세에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통일이나 또 평화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또 그 강연이나 또 이야기를 하고 느꼈던 것들을 좀 짤막하게 좀 간단히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께서 이쪽 강 박사님 우리 강정 박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오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만나면서 썼던 논문이 그 당시엔 탈북자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탈북자 소수 집단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구별짓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이 누군가를 떠나서 한국 사회 그들을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20년 전에 동작대교를 건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술 마시고 이제 건너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대구가 아닌 진주에서 서울이라는 중심에 와서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한국에 와서 참 아둥바둥 사는구나. 저분들이 잘 사는 것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이 곧 내가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어떤 동일실감?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구나 라는 고민을 20년 전에 했었는데 과연 그때 고민만 하고 내가 지난 20년 동안 뭐 했나? 어떤 실천을 했나?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된 삶을 살도록 조금이나 기여를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분의 고민이라든가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의 고민들이 그분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같은 고민거리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대림동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분들도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이고 이분들도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역시 참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네, 우리 강 박사님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정 교수님의 20년은 허송 세월이 아니고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를 씨앗을 심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 교수님이 바라보는 북한과 제가 바라보는 북한은 분명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데 저는 이 통일과 통합 역시 사람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다니는 초등학생에게도 통일되면 왜 통일해야 돼? 통일되면 뭐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지하자원 얘기를 하거든요.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녘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곁에 이 고향이 북적인 탈북민들의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통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논쟁은 최소한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옆에 교수님도 자꾸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도 한국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국 사람과 탈북민을 스스로 구분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 우리 곁에 온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향이 남쪽인 우리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게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제도가 잘못돼서 사실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남쪽 출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선입견, 시선 이런 문제들을 서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통합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최 선생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냥 오늘 제 스스로에게 했던 5글자 딱 말하면 관심 좀 갖자가 있습니다. 네, 관심 좀 갖자. 왜냐하면 또 교수님들이 훌륭한 연구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값진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한 이런 경험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조금 아팠고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나 말씀하신 대로 시선의 그런 차이는 제가 어쩌면 관심이 없어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북한의 자극적인 이야기 말고도 이런 뭐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네 저도 이번 포럼을 계기로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저는 정말 이 말씀 많이 들으면서 또 오랜만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다른 애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 많이 쓰는 말이 이거랑 이거랑 틀리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다른 거를 틀리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논의해 봐야 될 것도 있고 발전시켜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틀리다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관점을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 북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뭐 평양냉면, 뭐 함흥냉면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핵미사일 그리고 김정은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냥 다뤄지는 게 그냥 가장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애들의 인식에는 그렇게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결코 핵미사일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니다.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살고 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꿈을 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북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심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면 북한 친구들 게임을 좋아할 거다. 그런 동심의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항상 연민의 대상, 고민의 대상 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통합에 대해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꾸준히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하려게 되면 통합이 되려게 되면요 남과 북이 앉아서 우리끼리끼리 남에서 북한에서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주 이렇게 만남의 그 자리를 가지는 남과 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통일한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랑 어쩌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팅을 했거나 소개팅을 했다가 되면 내일 결혼하자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고 자주 연애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고 아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네 내가 그럼 요거는 좀 배려해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이게 좋아 라고 꾸준한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통일을 자유롭게 아주 평화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다 사회를 보시네요 지금. 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와 역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발제자와 또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통점은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함께 통일을 꿈꾸며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과연 오늘의 이 시간이 주는 함의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18일부터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포럼이 진행됐고요. 그동안 남한에 온 탈북민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그 탈북민의 일상적인 생활, 근데 또 북한에 대한 이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로 포럼이 진행됐었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 그 4번의 포럼이었는데요. 이 포럼 동안에 많은 논의가 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좋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이것들을 봐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되는 포럼에서도 다양한 논의와 또 좋은 패널들을 모시고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고민해야 되고요. 더욱더 어떻게 좋은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포럼이 만들어진 의의고 또 진행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셨던 스태프분들 계시고요. 또 유튜버라든지 기술적인 분들을 담당하신 분들, 또 작가분들 또 참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수고와 헌신으로 이렇게 좋은 포럼이 만들어졌고요. 또 앞으로 또 좋은 포럼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참가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